그 다음에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실 그 노트에서는 여기 큐잉 이론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지난번 이제 피지컬 레이어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수학도 많이 이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큐잉 이론 같은 것들은 그냥 그 과감하게 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링크 레이어랑 다 관해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해서 네, 이쪽이 네, 이쪽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트는 아마 제가 아직 그 e캠퍼스에다가는 업로드를 안 했는데 이제 곧 올리도록 할게요. 맥 프로토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맥 컨트롤 내용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라우터에 여러 그 호스트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또 뭐 꼭 이런 그 인터넷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와이파이 같은 것들도 보면 아니면 뭐 우리 핸드폰 쓰는 그 셀룰러 시스템 뭐 LTE나 5G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베이스 스테이션에 여러 그 사용자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링크를 분류를 할 때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한 명의 유저와 뭐 또 다른 그뭐 베이스 스테이션이 됐건 라우터가 됐건 아니면 다른 유저가 됐건 간에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여러 유저나 여러 디바이스가 이제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시스템들은 다 브로드캐스트이거든요. 라우터도 한 명이 독점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LTE나 5G 같은 경우도 가령 기지국이 여러 유저를 다 연결해서 서포트를 하지 한 명의 유저가 베이스 스테이션 하나를 독점해서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가령 여기 우리 그 공학관이랑 신공학관이 있으면은 이쪽을 이제 관장하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그 핸드폰으로 뭘 했을 때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는 전부 그 기지국에 연결해서 그렇게 그 통신을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에요. 브로드캐스트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여러 유저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왜 서킷 스위치랑 패킷 스위치 그거 할 때 보면 서킷 스위치는 각각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미리 리저브를 이렇게 해놓는 거고 패킷 스위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결국 효율을 보면은 패킷 스위치가 더 효율이 높았었잖아요. 그때문에 서킷 스위치에서는 한 10명의 유저밖에 서포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패킷 스위치에서는 뭐 이를테면 50명의 유저를 서포트 하더라도 실제로 이 충돌이 날 확률이 한 0.1% 이내가 개런티가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룰 거예요. 우리가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유저가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 접속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채널이 이제 파티셔닝 돼서 그러니까 TDMA랑 FDMA인데 TDMA의 T는 이제 타임이고요. FDMA의 F는 이제 frequency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통신, 특히 와이어리스 통신에서 이제 와이어리스 통신에서 우리가 리소스라고 할 수 있는 게 타임이 있고 프리퀀시가 있어요. 이제 OFDM이라는 걸 혹시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OFDM을 예를 들게요. OFDM은 이제 통신 그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LTE나 5G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그 모듈레이션 방식인데 OFDM을 보면은 X축이 타임이고 이제 Y축이 주파수 밴드예요. 프리퀀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가령 어떤 유저가 특정 시간에 특정 주파수 밴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 2는 똑같은 시간이긴 하지만 다른 주파수를 쓰고 있어요. 유저 3는 또 유저 1이랑 같은 주파수지만 또 다른 시간에만 이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저 1, 2, 3 사이에는 충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혹은 만약 시간이 같다면 주파수가 다르고 또 같은 주파수라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 어떤 뭐 교사가 이렇게 앞에 있고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학생들 3명 이렇게 있는데 뭐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그 제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해요. 뭐 말을 하는데 A가 말할 때는 B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B, C는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A가 말이 끝나고 나서 또 B가 얘기를 하고 또 B 끝나고 나서 C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3명이 그 통신,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에 말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보이스는 0부터 이제 4000Hz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다 같은 주파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말을 한다 이런 게 잘 사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어차피 주파수가 다 겹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피지컬 레이어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신할 때는 높은 주파수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겹치지 않도록 한다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말을 얘기를 해도 이것이 서로 충돌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TDMA나 FDMA는 근데 이제 OFDM은 사실은 시간으로도 분할이 돼 있고 주파수로도 분할이 돼 있는데 근데 TDMA나 FDMA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OFDMA라고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TDMA는 시간으로만 주파수는 다 똑같은 주파수를 쓰는데 시간으로만 분할한 거고 FDMA는 그 주파수만 분할을 하는 거죠. 다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 모든 유저가 다 같은 시간대에 뭔가 말을 하는데 주파수만 다르게 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TDMA가 됐건 FDMA가 됐건 OFDMA가 됐건 간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유저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나지 않도록 다 각각 다른 시간이나 주파수 자원을 할당을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1, 2, 3이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뭐 동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시뮬테이니어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랜덤 액세스라는 거는 이제 컬리전을 그러니까 충돌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분할을 하지 않고 뭐 설사 이런 식으로 분할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원래 이 OFDMA에서는 이 분할된 여기에서는 이제 싱글 유저, 그러니까 한 명의 유저만 이 시간 혹은 이 주파수 자원을 쓸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에서는 이 자원을 꼭 한 명의 유저가 아니라 그냥 여러 유저들이 그냥 이쪽을 쓰려고 그냥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4번 유저가 여기를 쓰려고 접근을 이제 하는데 5번 유저도 또 우연히도 또 이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둘이가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DMA, FDMA, OFDMA는 미리 이런 게 다 스케줄링이 다 돼 있어요. 여기는 뭐 4번만 써라. 여기는 뭐 5번 유저만 써라. 이렇게 스케줄링이 돼 있는데 이게 랜덤 액세스에서는 그런 스케줄링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그냥 이 유저를 사용하려고 이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액세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충돌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충돌이 나면은 통신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리소스를 두 명의 유저가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충돌을 감지를 할 것인가, 디텍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충돌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리커버, 그러니까 충돌이 난 상황을 이제 수습을 하는 거죠. 수습할 것인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두 가지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와 관련된 이 프로토콜, 이 알고리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CSMA,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알로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퓨어 알로하가 있고 이제 슬로티드 알로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알로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알로하 중에서도 이제 슬로티드 알로하인데요.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챕터 5-25 페이지인데 이것도 이 캠퍼스의 내용을 올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유저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노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호스트들도 그냥 뭐 노드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세 명의 노드가 있는데 이 세 명의 노드가 첫 번째 이 슬롯에서 그냥 자기들이 다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때는 베이스 스테이션한테 혹은 우리 와이파이 그 액세스 포인트 있잖아요. 우리 여기 그 무선랜 이 복도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이제 안테나 여러 개 달린 액세스 포인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 세 명이 무작정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 동시에 신호를 보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충돌이 난 거죠. 충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결국 다 실패한 거예요. 셋 다 이제 실패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1, 2, 3이 동시에 이렇게 보내면은 이것들은 서로 이제 간섭을 일으켜서 결국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와이파이 입장에서는 이 세 명이 보낸, 그러니까 각각 다른 세 명이 보낸 그 패킷들을 다 그냥 에러가 나서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각각의 노드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일정 시간 후에 패킷을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얘가 충돌이 났다고 해서 충돌 났네 하고 바로 그 다음 이 슬롯에 맞춰서 또 패킷을 보낸다면 그러면 또 충돌이 날 거잖아요. 그럼 계속 충돌이 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알로하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충돌이 일단 났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노드가 그 일정 시간 지난 후에야 다시 패킷을 보내는데 그 일정 시간이 그냥 랜덤하게 정해져요. 그래서 노드 1은 그냥 한 그 다음 슬롯에 그러니까 한 두 슬롯 후에 그리고 여기 이제 슬로티드 알로하라는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슬로티드 알로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내는 이 시점이 그냥 임의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슬롯 구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슬롯이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만 패킷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패킷들은 임의의 시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정해진 이 구간에 맞춰서만 이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랜덤하게 우연히도 두 번 슬롯을 쉬었다가 아니죠, 한 슬롯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보냈어요. 근데 또 이게 운이 나쁘게도 두 번째 노드도 또 한 슬롯 있다가 패킷을 보내게 됐어요. 여기서 또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경우는 컬리전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노드 1, 노드 2 모두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랜덤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때 노드 2는 또 우연찮게도 그냥 원래는 이제 랜덤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패킷을 다시 재전송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바로 그 다음 슬롯에 보냈고요. 1번은 이제 세 번째 슬롯에 다시 패킷을 보냈는데, 이때 또 운이 나쁘게도 노드 3은 다섯 번째 슬롯 있다가 패킷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무슨 자기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랜덤 초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너무 운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또 컬리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재전송을 해야 되는데, 노드 1은 그냥 이 경우는 또 한 두 패킷 있다가 보냈고, 얘는 두 슬롯 있다가 보냈고, 얘는 세 슬롯 있다가 패킷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랜덤 액세스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참 보면은 좀 낭비가 많죠. 네, 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티드 알로아가 결국은 이 세 명이 패킷을 보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이런 슬롯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같이 보내서 아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고, 그래서 여기 그 슬로티드 알로아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highly decentralized, 그러니까 중앙 집중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 뭔가 시스템이 제공한 거는 각각의 유저가 이 슬롯에 시작되는 이 타이밍 맞춰서 보내는 것만 그 컨트롤이 되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떤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각각의 노드가 그냥 랜덤하게 추주해서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심플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랜덤 액세스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여기 와이파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와이파이를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 여기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여기 사용자가 있어요. 여기 뭐 노트북 사용자,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으면은 사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노트북 딱 켰어요. 아니면 폰을 이제 딱 켰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커넥션이 최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액세스 포인트 입장에서는 여기 뭐 노트북이 새로 켜졌는지 스마트폰이 새로 켜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 액세스 포인트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처음으로 이 연결이 시작이 되냐면, 노트북이 파워를 켜고 나서 얘가 처음에 이 액세스 포인트한테 패킷을 하나 보내거든요. 보내고 이제 스마트폰도 이렇게 패킷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패킷이 날라오기까지는 액세스 포인트가 얘네들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OFDMA라고 하면 이 각각의 리소스에 어떤 유저를 할당할까라는 그런 그 스케줄링, 그러니까 그런 플랜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뭘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뭐 이런 어떤 자기한테 할당된 리소스 그 시간과 주파수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패킷을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 이 랜덤 액세스, 이 슬로티드 알로아 같은 것들이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접속.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접속이 돼서 액세스 포인트가 얘네들의 존재를 알고, 또 얘네들이 어떤 뭐 데이터를 이제 보낼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이제 제대로 이제 리소스 할당하는 그런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티드 이제 알로하의 장점은 심플한 거죠. 아주 굉장히 심플해요. 뭐 스케줄링 같은 게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분산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이제 분산적으로 돼서 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이게 쓰이는 상황은 실제로는 이제 최초 접속할 때 이런 상황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낭비된 게 많잖아요. 막 컬리전도 발생하고 이런 슬롯들 보면 하나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돌 슬롯들도 많고 웨이스팅이 심하고 또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최초에 접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슬로티드 이제 알로하에서 그 충돌이 나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확률 P라는 것이 뭐냐면은 각각의 지금 이제 노드가 두 개가 있어요. 유저가 A, B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저 A나 유저 B가 이제 어떤 특정 슬롯에서 패켓을 보낼 확률, 그러니까 액세스를 시도할 확률이 P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어떤 그 정해진 슬롯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슬롯에서 보낸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랜덤하게 그냥 그 셀렉트를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저 A가 가령 첫 번째 이 슬롯에서 그 패켓을 전송할 확률이 이제 P라고 할게요. 그러면 A하고 B가 가령 이 슬롯, 첫 번째 슬롯에서 둘 다 패켓을 전송할 확률은 P 곱하기 P니까 이제 P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전송하지 않을 확률은 1-P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전송했는데, 그러니까 B는 전송하지 않을 확률은 P 곱하기 1-P겠죠. 또 반대로 A는 전송 안 하고 B는 전송할 확률도 역시 또 P 곱하기 1-P예요. 근데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 A, B 둘 다 전송하면 일단 컬리전이 발생하잖아요. 충돌이 생기니까 뭐 제대로 이 액세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둘 다 전송 안 하면 이것도 당연히 뭐 액세스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접속이 될 확률은 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P 곱하기 1-P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공적으로 이 접속될 액세스가 될 확률을 최대로 하는 이 P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P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미분을 했더니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접속될 확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액세스가 될 확률이 2 곱하기 P 곱하기 1-P고,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FP이죠. F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FP를 미분하면 P가 되고, 이것을 이제 0으로 세팅을 하면 얘가 결국은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최대값에 해당하는 P, 이 최대값에 해당하는 것을 P 스타라고 한다면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2분의 1일 때가 그 최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액세스할 확률은 그 P가 2분의 1. P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각 어떤 슬롯에서 그 노드 혹은 유저가 패켓을 그 전송할 확률이 2분의 1이 됐을 때가 되고, 그때 이 P스타, 그러니까 2분의 1을 여기 대입하면 이게 또 우연찮게 그냥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유저만 다루는데 유저가 n개가 있다.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가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공적으로 접속될 확률은 이 경우는 성공적으로 되면은 n개의 유저 중에서 한 유저는 전송을 하지만 나머지 n-유저는 전송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p 곱하기 1-p의 n-1승이고 근데 유저가 n개가 있으니까 가령 첫 번째 유저가 전송하고 나머지는 전송 안 할 확률 또 두 번째 유저가 전송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송 안 할 확률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다 보면 결국 앞에 n개니까 이제 n이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로 하는 그 확률의 최대값은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이고 이 n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n분의 1을 대입을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성공적으로 액세스 될 확률이 p1-p의 n-1승이란 말이에요. 유저가 지금 전부 n개의 유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전송하고 이거는 전송하지 않을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1번은 전송 안 하고 2번이 전송하는 거 뭐 하여간 이런 게 이제 전부 그 다음에 얘도 전송 안 하고 이것도 전송 안 하고 여기 세 번째 유저가 전송하고 이게 전부 다 쭉 가다 보면 이게 n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n이 곱해진단 말이에요. n이 곱해지는데 이것을 최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우리 fp라고 한다면 fp를 미분해서 0으로 세팅을 하면 이때의 p는 이제 n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n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fp 스타를 n분의 1 대입하면 얘는 1-n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거 이제 극한 문제인데 n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니까 유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 fp 스타가 결국 뭐에 접근을 하게 되냐면 그 1가 1/2가 돼요. 이게 되는데 이게 대략 얼마냐면 0.377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슬롯이 하나 있으면은 스케줄링이 잘 됐다면은 한 슬롯에 한 명의 노드씩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항상 성공 확률이 1이잖아요. 1인데 여기서는 성공 확률이 0.37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슬롯을 우리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데이터 전송하는데 37% 확률밖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롯이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37개의 슬롯만 제대로 통신하는 데 사용이 됐고 나머지 63개는 그냥 낭비가 된 거죠. 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웨이스트가 된 거죠. 그냥 낭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피션시가 이렇게 돼요. 이피션시는 이제 0.37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n명의 유저가 있을 때의 이 최적의 확률은 n분의 1이고요. p가 n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n의 숫자가 엄청 많다.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이게 0.37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피션시가 37%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로하가 이제 슬로티드 알로하가 있고 퓨어 알로하가 있어요. 슬라이드 보면 이제 퓨어 알로하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슬로티드 알로하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정해진 슬롯에서만 노드가 패켓을 전송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 타이밍이 그래도 이렇게 얼라인이 딱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타임 자체가 이제 랜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작점은 이렇게 딱 얼라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슬로테드 알로하의 여기서는 단점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클럭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라는 게 뭔가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걸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것이 이제 슬로트 알로하의 단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단점이냐면 사실은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또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테크닉들이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라운드 트립 딜레이 같은 거를 미리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일단 다루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언슬로티드,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퓨어하다는 거죠. 슬롯에 맞춰서,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송하는 거. 그러니까 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싱크 맞추는 작업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유저들이 그냥 내키는 대로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컬리전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노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퓨어 알로하, 언슬로티드 알로하가 되면 이제 유저 A가 가령 T0부터 T0 플러스 1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패킷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충돌되는 확률이 그 그러니까 이거랑 겹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충돌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패킷의 길이가 1이라고 해볼게요. 1초라고 해볼게요. 1초면은 그러니까 A는 이제 T0부터 T0 플러스 1의 패킷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 뭐 패킷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그 원래 이제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제 패킷을 프레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뭐 메시지라고 하고 뭐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뭐 데이터그램 이런 식으로 불렀었고 링크나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레임 길이는 1초예요. 패킷 길이는 1초인데 충돌하는 경우는 결국은 다른 유저가 다른 노드가 T0에서 T0 플러스 1 이 시간 사이에 프레임을 딱 쏘는 경우, 보내는 경우, 또 T0 마이너스 1에서 T0 이 시간 사이에 또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여기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유저가 이제 석세스 할 확률은 그러니까 다른 그 프레임하고 이렇게 오버랩돼서 충돌이 생기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A가 트랜스밋 그러니까 이 시간에 트랜스밋 확률이 이제 P이고 그러면 이 B가 이 구간에서 트랜스밋 하지 않을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1-P인데 유저가 이제 N명이 있으니까 그 유저 A가 전송했을 때 나머지 N-1 유저가 이 시간 동안에 아무도 전송하지 않을 확률. 이것이 N-1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 이쪽에서 전송하지 말아야죠. 예, 그러니까 T0부터 T0 플러스 1 사이에 그 전송하지 않을 확률을 1-P이고 또 T0-1에서 T0 사이에 전송하지 않을 확률도 역시 1-P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계산하면 P 곱하기 1-P의 2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랑 이제 다른 게 여기 그 파워의 2가 더 익스포넌트가 2배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계산을 해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아까보다 효율이 2배 더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사실 슬로티드 알로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피션트가 37%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개 슬롯이 있으면 37개의 슬롯은 실제로 통신하는데 사용이 됐고 나머지 63개의 슬롯은 그냥
무용지물이 된 건데 이것을 만약에 퓨어 알로하로 하게 되면 효율이 더 나빠져요. 이제 18%. 그러니까 100개 중에 18개만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죠. 대신에 퓨어 알로하의 장점은 뭐냐면 슬롯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싱크로나이즈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 같은 게 필요가 없게 돼요. 그게 장점이에요.